SBS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어젯밤 10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동창리에서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을 한 지 7일 만에 비슷한 시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은 최근에 연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 성과들은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블랙 아이스로 인한 추돌 사고가 이어져 3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북 군위군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차량 4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밤새 내린 비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오늘 장외 집회를 비판하면서 다음 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입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 선동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월요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최종 결렬되는 것에 대비 본회의에 바로 선거법 등을 올릴 채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4+1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화 논의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실행에 옮겨질지 불투명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이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지난해 부시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9월 채권 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추석 선물을 보내달라며 대리 선물을 요구해 한우 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의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산 뒤 책을 돌려달라고 해 190만 원가량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위에서 근무할 때 A씨에게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1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년 가까이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산물과 금융 등에서 중국의 경제, 무역 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15% 관세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기존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만만치 않은 2단계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특허청이 내년부터 핵심 뿌리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전문 기업의 지식재산권 IP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경상 동해안에는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서, 충북, 영남, 제주에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해 먼바다에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영하 6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 러브